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물질 추출론 12주차, 네, 2차 시에 해당됩니다. 오늘이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질적인 물질 추출 공정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물론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실제 공정에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 중에 우리 지난번에는 과일인 배로부터 알부틴, 미백 성분이 알부틴을 추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했고, 바로 요 직전에 이제 뭐를 했냐면은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에 포함되어 있는 카페인을 어떻게 이제 분리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카페인에 대한 이야기, 커피 속에 카페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기본적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지난 1차시, 1교시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이번 2차시, 2교시에는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을 이제 분리하는 그런 이제 실험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요 얘기는 사실은 다 했어요. 실험 목적은 우리가 이제 요 시간에 천연물질로부터 특정 성분을 분리 정제하는 그런 방법 중에서 특히 유기용매를 써서, 그래서 유기용매에 잘 녹여서 그래서 분리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물질을 갖다가 이제 실제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 물질 중에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 중에 카페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죠. 그래서 그 카페인을 유기용매를 써서 용매 추출을 통해서 물질을 분리하고 그리고 정제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이 실험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추출 원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용액, 즉 용질과 그 다음에 용질이 혼합이 되어 있는, 용매가 혼합이 되어 있는 이러한 용액 중에서, 이 용액 중에서 용질이라고 하는 녀석을 제3의 용매를 집어넣음으로써 제3의 용매에다가 이렇게 녹여서 끄집어내는, 즉 용액 혼합물 용액에다가 용매라고 하는 것을 추가를 해서, 그래서 이 용매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용질을 갖다가 분리해내는 그런 공정이 우리가 추출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바로 그러한 추출 공정을 통해서 용질을 갖다 이제 분리해내는 그런 내용을 갖다 이제 배우게 되는 거고, 거기에 관련된, 예, 그래서 어떤 용질을 용매 A와 용매 B, 예, 요 두 개의 용매가 존재할 때, 그때 이제 바로 용매를 갖다 이용을 해서 여기에 존재하는 S라고 하는, 예, 용질을 갖다 이제 분리해내는 방법인데, 여기에는 바로 용매 A와 용매 B에 녹아 들어가는 용질의 분배계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분배계수 K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용매 안에 녹아 들어가는 S, 즉 용질의 농도 나누기 B라고 하는 용매 안에 녹아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용질의 농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K는 용매 B 안에 녹아 있는 용질의 농도 분의, 예, 용매 A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용질의 농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즉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제 표현을 한다면은 어떤 물질이 있는데, 여기 A라고 하는 용매가 있고 B라고 하는 용매가 있는데 어디에 더 잘 녹아 들어가는지, A라고 하는데 잘 녹아 들어가면 A라는 용매를 갖다 써서 쉽게 혼합물으로부터 분리를 해낼 수가 있을 테고, B라고 하는 용매에 더 잘 녹는다면 B라고 하는 용매를 활용함으로써 녹아있는 용질을 갖다 쉽게 분리해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기초화장품 제조라든가 또는 색조 화장품 제조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갖다 이제 쭉 했었는데, 실험실에서 이렇게 보호 장구들을 갖다가 이제 착용하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위험하고 그런 실험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보호 장구를 착용을 하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고글
보호안경을 갖다가 이제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고요. 요즘은 거의 이제 위험한 물질도 다룰 수 있지만은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신경을 갖다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을 합니다. 실제 현장 또는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이제 그 화장품 회사의 연구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실험을 할 때도 반드시 착용하도록 그렇게 내규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폴리글러브라고 해가지고 라텍스 제의 폴리글러브 이것도 반드시 이제 손에다가 착용을 하죠. 그리고 겉에는 이제 실험 가운을 갖다가 실험복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게 이제 실험에 사용이 되는 바로 카페인을 갖다가 추출하는데 사용이 되는 그런 이제 시약들이에요. 약품들이죠. 그래서 저 끝에 보시는 저것이 바로 뭐냐면 소디움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식염이죠. 그렇죠? 소금이에요, 소금. 예. 그리고 이제 가운데가 바로 용매로 작용하게 되는 용매 추출의 주 용매로 작용하게 되는 디클로로메테인. 예, 우리가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메테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보통 그냥 기존에 해왔던 대로 한다고 표현하면 메탄이죠, 그냥 메탄. 예, 디클로로메탄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용매를 갖다 이제 쓰게 돼요. 여기에는 이제 염소 원자가 이제 메틸기에다가 염소 원자가 이제 디클로로니까 두 개가 달려 있는 녀석이죠. 예, 그런 녀석을 갖다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디클로로메탄은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메틸렌 클로라이드라고도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MC 줄여서 그렇게도 이제 표현하고요. 혹은 디클로로메테인이라고도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바로 이것도 이제 쓰게 되는데요. 요거 이제 마그네슘 설페이트, 안하이드로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그네슘 설페이트니까 황산 마그네슘이에요. 그런데 안하이드로스 이렇게 써 있으니까는 하이드로가 하이드로라는 건 물이라는 거죠. 안하이드로스니까는 물이 없는 마그네슘 설페이트, 황산 마그네슘이에요. 그러니까 무수 황산 마그네슘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수 황산 마그네슘은 왜 필요하냐면 요거는 이제 수분을 갖다 흡수하는데 수분을 흡수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쓰여요. 수분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품들이 쓰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안전 장비들이 이제 준비가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실험 기구들을 갖다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기 왼쪽에 이제 맨 끝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액체 혼합물에다가 용매를 제3의 용매를 갖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제 녹여낸다고 했으니까 제3의 용매의 경우에는 기존에 녹아있는 그 용액하고는 이제 밀도가 이제 차이가 분명히 있게 돼요. 그래서 밀도가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기용매 그러면은 밀도가 낮아서 위에 뜬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유기용매 중에도 물보다 밀도가 훨씬 높은 그런 유기용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쓰게 되는 디클로로메테인이라고 하는 이 유기용매의 경우에도 물보다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가라앉습니다, 이거는. 예. 그런데 바로 이렇게 밀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층이 여기 그림에 가운데 나온 것처럼 층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경우에 밀도 차이에 의해서 층이 분리가 되면 걔네들을 분리해내는 그러한 유형의 깔때기를 분해 깔때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separatory funnel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코크를 열어서 쭉 내려오면서 저 노란 부분이 다 빠져나가려고 막 그럴 때 탁 닫으면 성분을 갖다 두 개를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분해 깔때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 저런 실험 기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뭐냐면 불순물들이 혼합이 되어 있거나 또는 그 액체 상태의 물질만을 싹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여과기가 필요한 거죠. 요거는 이제 감압 여과기라고 해서 압력을 낮춘 상태에서 위에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필터를 갖다가 빠져나갈 때 좀 더 빠른 속도로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요거는 진공 펌프. 그래서 감압을 시켜주는 거죠. 진공을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여기 이제 그 여과제를 갖다가 놓고
필터를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부어주면은 쭉 하고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용액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이제 혼합된 용액을 갖다 이제 저기다 놓고서 이제 흔들게 되는 거예요. 예. 용매를 집어넣고 막 흔들고서 또 가스를 좀 빼주고 흔들고 가스를 빼주고 그런 다음에 정치를 시켜놓으면 이렇게 이제 두 층으로 그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코크를 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거 여기서 요 실험에서 이제 밑에 거만 이제 받게 됩니다. 예, 밑에 거만 받게 되고 그렇게 받은 녀석은 요 가운데 있는 저게 뭐냐면 이제 감압 증류 장치, 예, vacuum evaporator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예, 감압이라는 것은 이제 진공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쓰죠. 영어로는. 그래서 vacuum, 그래서 진공 증류 장치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래서 예, 바로 저 진공 증류 장치를 활용을 해가지고 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용매를 갖다가 낮은 온도에서도 휙 날아가게 예,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해내는 거죠. 예, 이러한 이제 기구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실험 우리가 이제 커피를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커피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데서 마시는 그런 이제 음료, 예, 커피 음료 그거를 활용을 하셔도 좋고, 예, 또는 일반 캔커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도 좋고요. 또는 뭐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커피 우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준비한 커피 용액, 실험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메리카노를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하면은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이미 침출을 시켜서 커피 원두에다가 용매인, 예, 우리 보통 이제 물이죠. 물을 갖다 통해서 침출을 시켜서 용매에 녹여놓은 이제 커피를 갖다가, 예, 그걸 갖다 이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아메리카노 준비한 커피 용액이요, 아메리카노예요. 예, 이것을 갖다 이제 불순물을 일단 혹시 있다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 감압 여과기를 통해서 이제 한번 걸러냅니다. 예, 그래서 예, 걸은 용액을 갖다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원두가 거기 조금 뭐 한 가루가 이렇게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 있는 그 녀석을 갖다 이제 분해 깔때기라고 하는 데다 이제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와 소금물을 갖다 넣어요. 포와 소금물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소금물을 갖다가 넣음으로써 염을 갖다가 넣음으로써 예, 바로 이 분리를 갖다 더 쉽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 콜로이드 시간에 배웠었죠. 염석이라고 하는 것 배웠었죠. 그렇죠? 염석이라는 걸 하나 배웠었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뭐라 그럴까, 응석이라고 하는 것도 배웠죠. 그렇죠? 염석과 응석을 두 개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응석의 경우는 뭐를 응석이라고 그랬죠? 예, 전해질이 소량이 있는 경우에, 예, 소량 있는 경우에, 그렇죠? 이온성 물질들이 소량이 있는 경우에 전해질 용액을 많이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지네들끼리 서로 엉긴다 그랬죠. 그러면서 침전물이 형성이 되는 것이 응석. 염석의 경우에는 그 경우는 우리가 두부를 갖다 만드는 것처럼, 예, 그 이온이 이제 다양한 이제 콜로이드 이온들이 그 전하를 갖다 띈 콜로이드 이온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 그랬을 때 뭐를 집어넣으면, 전해질 용액을 갖다 집어넣으면 지들끼리 엉겨 붙는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두부처럼, 예,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걸 갖다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소금물을 갖다 이용함으로써 그렇게 염석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들은 가라앉히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소금물을 갖다 이제 넣습니다. 예. 그래서 소금물을 갖다가 포화 소금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금물 갖다 과량으로 집어넣어서 더 이상 소금이 녹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이제 포화 소금 용액을 갖다가 마찬가지 저기 분해 깔때기, 이미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저기에는 커피, 그죠? 아메리카노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소금물을 갖다 집어넣고요. 소량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출 용매, 아까 뭐라 그랬냐면 디클로로메테인을 갖다 쓴다 그랬었죠. 예, 디클로로메테인을 갖다가 아메리카노하고
그 다음에 소금물을 집어넣은 거기에다 이제 같이 이제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개를 하고 나서 이제 흔들어요. 열심히 흔들어야지 잘 섞이면서 그러면서 저 원두에 녹아 있는 카페인이 이제 어디로 넘어오는 거예요. 바로 디클로로메테인이라고 하는 대로 이제 싹 녹아서 넘어오겠죠. 그래서 흔들고 흔드는 과정에서 이제 증기가 발생하니까는 콕을 열어서 증기를 빼주고 또 흔들고 또 증기를 빼주고 이런 이제 것들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세워서 기체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이제 충분히 흔들고 많이 섞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저렇게 분해 깔때기를 갖다가 이제 스탠드에다가 아까 스탠드 잠깐 봤었죠 왼쪽에 스탠드에다 세워두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이제 층이 나눠지겠죠. 여기서는 제가 MC라고 썼어요. 메틸렌 클로라이드라고. 아까는 디클로로메테인인데 두 개의 이름을 다 쓴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메틸렌 클로라이드 용액을 갖다가 층이 요거는 수용액 층보다 밀도가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 층으로 가라앉습니다. 그거를 갖다 이제 따라냅니다. 위쪽에 남아있는 수용액 층에도 아직 뭐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카페인이 좀 더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소금물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갖다가 디클로로메테인을 갖다가 넣어서 또 한 번 저 3번에서 했던 것처럼 또 흔들었다가 기체 빼주고 정치해가지고 또 이제 빼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모읍니다. 이런 걸 한 3번 정도 이제 반복을 하면서 요 디클로로메테인 즉 메틸렌 클로라이드 용액을 모으고요. 이렇게 모은 메틸렌 클로라이드 용액에다가 이번에는 거기에 왜 그러냐면 거기에 위에서 잘못해가지고 빠져내려온 수상이 같이 포함이 돼 있을 수 있거든요. 조금 소량은 또 오일에도 소량은 높게 되니까는 그래서 그걸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무수 황산 마그네슘 MgSO4를 갖다가 넣어요. 그래서 잘 흔들어지면 저 황산 마그네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안에 수분이 있다고 그러면 수분을 다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이면서 자기는 계랑 결합을 하는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고체처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과지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깔때기 위에다가 여과지를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요 황산 마그네슘이 포함이 되어 있는 요 용액을 갖다 이제 붓게 되죠. 그렇죠? 디클로로메테인 용액을 갖다 붓게 되면은 황산 마그네슘을 이제 깨끗하게 제거를 하게 될 테고 바로 그렇게 얻어진 용기에다가 이제 뭐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밑에 깨끗하게 여과시킨 그 액만을 갖다가 저 데큐엄 이베포레이터 감압 여과기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압력을 갖다가 낮추면서 그러면서 온도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에 들어가 있었던 디클로로메테인이 샥 증발이 되겠죠. 그쵸? 증발이 돼서 증류가 돼가지고 걔부터 먼저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밑에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요 카페인의 경우에는 요게 이제 고체 분말 형태로 그렇게 이제 남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용기 쪽에 이제 이렇게 고체 상태로 붙어 있으면 그걸 이제 긁어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걔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얻었는지를 갖다 측정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과정인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 큐. 커피는 종종 드시나요? 커피요? 네. 커피가 먹을 일이 진짜 많은데 네네. 저는 절대 안 먹어요. 왜요? 카페인 아시잖아요. 아, 알죠. 그거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그냥 매장에서 파는 커피로도 그런 실험이 가능해요? 그 추출하는 실험? 네, 그럼요. 카페인이 있다면 저기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면 되겠네. 커피. 커피 하나. 이 분별 깔때기예요. 커피에서 카페인을 추출해낼 때 쓰는 NaCl, 소듐 클로라이드고요. 소듐 클로라이드? 소금이구나. 포화소금 용액이에요. 아. 포화소금 용액을 어떻게 만드냐? 막 섞고 침면 올 때까지. 네. 소금물, 디클로로메탄, 똑같은 디클로로메탄, 메디움, 마그네슘 설페이트, MgSO4인데요. 아, 마그네슘 설페이트. 어디 쓰는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오, 비밀인가요? 박사님 이거 무슨 다 준비가 돼 있네요. 그러게요. 뭐, 이 정도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학 실험. 뭐든 뽑고 싶으면 언제든.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여기 커피를 넣을 거고요. 네. 쿠키님. 아, 제가 넣었습니까? 네.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실험실에서 먹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크림은 어떻게 해요? 커피니까 냄새가 좀 나겠죠.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네.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소금물을 좀 넣을 거예요. 소금물이요? 지금 침전물 보이시나요? 완전히 포화된, 완벽하게 포화된 소금이요. 세계에서 제일 짠, 우주에서 제일 짠. 빅뱅 이후로. 빅뱅 이후로 최고 짜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 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해야 되죠? 얘를 넣어서 섞어서 빼내면 되는데요. 이 나이크로로 메테인. 네, 다이크로멘테인. 이거를. 지금 이거 보여요. 네, 이 정도면 됐죠? 네. 벌써 이렇게 기름처럼 아래에 뭐가 깔렸는데요? 위에가 수용액이고요. 네. 밑에가 다이클로메테인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무거운 다이클로메테인이 밑으로 내려오고, 이게 이렇게 유기용매니까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내려온 거죠. 네, 무거우니까 내려온 거고요. 내려온 거. 그래서 지금 다이클로메테인이랑 물이 있고요. 네. 요거를 다이클로메테인으로 이용해서 네. 물에 있는 카페인을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섞어주면서 네. 공기를 한 번씩 빼줘야 돼요. 아비타거든요. 여기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네. 안 나네요.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섞었죠. 네, 섞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층에 있는 다이클로메테인을 계속 받아낼 거예요. 네. 지금 한 번 했고요. 네. 쉽죠? 되게 쉽죠? 네. 아까처럼 다이클로메테인 넣고 흔들고 받고 반복하시면 그렇게 하면 돼요? 최소 3번 이상. 알겠습니다. 넣고 흔들고 받고, 넣고 흔들고 받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요? 자세 좋습니다. 이렇게요? 마개를 한번 돌려주세요. 가스를 빼주기 위해서. 네, 됐습니다. 굉장히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요거 지금 네, 이제 받아보실까요? 때리면 되나요? 네, 너무 빠르게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라야 네, 돼요.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30에서 50ml씩 3번 하고 있잖아요. 네. 중요한 원리 하나가 추출을 할 때 150ml 한 번에 하는 것보다 50씩 3번씩 하는 게 더 많은 카페인을 추출해낼 수 있다. 간단한 수학식에서 나오는데요. 수학식으로 나오나요? 네, 분배 계수를 이용한. 지금 쿠키님 정도면 머릿속으로도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제가 너무 과대평가한 건 아닐 거라고 예. 믿습니다. 그 정도 뭐 계산 쉽죠. 지금 아메리카노로 라떼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라떼. 먹으면 이제 영원히 먹으면 산지철이 되나요? 저 취직해도 될 것 같은데요? 뭐 라떼? 좀 더 기다리세요. 네, 그죠. 승이 안 보이죠? 지금 했다가는 이제 거의 만약에 박사님 연구원분들이 이거를 분리 안 됐는데 열었다. 어떻게 하죠? 다시 위에 부으면 되죠. 그렇군요. 여기 층이 갈라졌죠? 밑에 네, 받은 거.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밑에 있는 다이클로메테인만 받았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저렇게 되면 안 되죠. 추출의 원리를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이제 한번 해보셨다 이거죠. 약간 이게 이런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푸딩 같기도 하고. 실험에 심취하다 보면 실험하면서 나오는 용액이나 이런 것들을 먹을 거에 비유하게 돼요.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적응이 빠르시네요. 이게 그리고 그 아까 처음에 보였던 마그네슘 네. 설페이트를 넣을 건데요. 황산 마그네슘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물이 되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섞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네. 소량의 물이 유기용매에 녹아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거를 완전히 잡아주는 거예요. 보시면 중요한 거 아나이드로스. 아나이드로스. 무수예요. 무수. 저희가 물을 만나면 물을 잡으면서 소화물을 결정을 만들어요. 그렇군요. 들어가네요. 약간 발열 반응이어가지고 살짝 뜨거워지겠네요, 그러면. 살짝. 살짝. 약간 기포? 이게 기포는 뭐냐면 발열 반응 열이 나면서 다이클로메테인이 끓는 거예요. BP가 40도밖에 안 돼요. 40도밖에 안 되니까 40도까지는 이제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국부적으로 여기 국부적으로? 국부 얘기하니까 약간 그 국부론도 생각이 나고 국부 은하계도 생각이 나네. 많이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뭉쳐요. 우와! 이게 NCS 집어서 올려주시면 안 돼요, 살짝? 소화물. 요게 이제 무수 황화마그네슘을 넣어서 결정을. 누룽지를 만들었죠. 누룽지. 그러네요. 투명해졌죠, 용액이?
아까 불투명했던 거는 물로 인한 에멀전 때문에. 아, 그러네요. 지금은 약간 조금 투명해요. 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뭔가 녹아있는. 아, 그렇군요.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카페인을 추출할 수 있는 건가요? 추출했죠, 이거. 아, 이미 한 거예요? 이제 커피에 있던 카페인이 일로 온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간단한 퀴즈 하나. 네. 여기서 카페인을 빼내려면 어떻게 해요? 얘를 이제 다 날려버리면 되죠. 역시. 이걸 써야겠네요. 안 쓰려고 했는데. 요거요? 아, 이게. 필터 장치예요. 아, 간단한. 그렇구나. 감압 필터. 그만 붙죠? 감압 필터라서 펌프를 이게 이제 감압이 됩니다. 아, 와. 감압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들어가네요. 근데, 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쫙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 나 정말 오줌 같아요. 더럽네요. 감압 증발 장치거든요. 네네. 뽀글뽀글 보이죠? 안에. 네, 보여요. 오. 감압 증류 장치. 감압 증류 장치. 압력을 낮추고 증류시키는. 아까 감압 필터였고 네. 와, 이게, 와. 증발을 해서 증발을 해서, 오. 약간 목성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목성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와. 먹을 걸로. 뉴욕 치즈케이크. 어느 다른 행성의 뉴욕인가요? 이제 이게 지금 케미스트라이잖아요. 저희 하고 있는 게. 박사님이랑 저랑 케미가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케미는 그렇게 좋은 뜻으로 쓰는데 화학은 왜? 그러게요? 그렇다니까요. 네. 이거 끊는 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다음 합성할 때 써야 되거든요. 합성하는 사람들은. 약간 라면 가루 같이 지금 보시면은 라면 가루처럼 뽑혔어요. 약간 라면 가루처럼 뽑혔는데 이게 흰색이어야 되죠? 원래는 이물질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카페인의 순도가 얼마나 될지. 약간 카레 가루 같기도 하고. 와, 순도가 떨어지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감히 예상할 수가 없어요, 순도를. 아메리카노 한 3분의 1 정도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이제 이 정도. 되게 예쁘네요, 진짜. 여러분, 저희 약간 뷰티 유튜버 스타일로. 이렇게 저희가 카페인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네, 되게 신기하네요. 미안해요, 카페인이라 그러는. 아니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추출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뭔가 중간중간에 사실은 일상 속에서 보기 좀 어려운 실험 도구들도 좀 봤었고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카페인, 진짜 이거 못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카페인 약간 너무 싫어하시니까? 잘 닫혀있겠죠. 두 번째 에피소드, 저희 케미스트라이 대성공입니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먹어보라고요? 근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추출하는 어떤 화학적인 실험 기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또 응용이 될 것 같아요. 여러 화학 분야에. 네, 화학뿐만 아니라 뭐 생물학, 물리학 잘 모르겠고요. 굉장히 많이. 물리학은 원자를 추출해내잖아요. 분자 관심 없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뭐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우리가 항상 접하는 뭐 천연 식물에서 어떤 성분을 뽑아서 뭐 피부에 좋더라, 노화 방지되더라, 암을 치료하더라, 그런 하여튼 천연에서 뭔가 나왔다 하면 이런 과정. 오늘 한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 될 거고요. 네. 그걸 포함한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화합물을 뽑아내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런 실험들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밝히는 그런 또 굉장히 중요한 한 영역이죠. 네.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나요, 이 구조가? 예, 그럼요. 네.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려지네요. 예.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화학은 물질과 세상에 대한 탐구 정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창조하면서 발전해 왔어요. Chem is try. 화학은 해보는 것이라는 단어처럼 여러분도 평소에 뜬금없이 하고 싶었던 실험이 있다면 영상으로 그 실험을 찍으셔서 인스타그램 Chem is try 해시태그를 걸어서 올려주시거나 한국화학연구원 유튜브 댓글로 URL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 네, 잘 보셨습니까? 예, 굉장히 쉽게, 알기 쉽게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영상이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에서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따왔고요. 네, 1교시, 시간이 꽤 지났네요.
네. 1교시가 아니라 2차시죠. 예, 시간이 꽤 지나서 잠시 쉬었다가 3차시,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